현재 심각 단계잖아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은 조정이 될까요?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게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개 단계 가운데 현재가 가장 심각한 심각 단계입니다. 2월 23일부터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거예요.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내려간다는 거는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자계 토르 시사전다. 와 천둥친 박연민 기자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뚱커벨 재킷 어제 입던 거예요. 크크. 예. 또 네. 올리비아 권님이 오랜만에 등장하셔가지고 우리 뚱커벨 다이어트 하나 봐 살이 많이 빠졌네. 우리 뚱커벨. 예. 어머니 아니에요 혹시 배 소장님? 네. 어머니 아니에요? 우리 뚱커벨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을? 권 올리비아 선생님. 권님이. 네. 네, 한번 아 올리비아 건. 예. 네. 아세요? 네. 아니 모르죠. 근데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진짜 이렇게 응원해 주는 광합성 분은 뚱커벨. 네. 계속 까매지고 있습니다. 그 어제 그 우리 프로야구 시작했잖아요. 네. 그 ESPN 미국 전역에 중계가 돼가지고 그 광고 홍보 효과가 대단하다며요. 엄청나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ESPN하고 처음에 예. 중계권 협상할 때 공짜로 달라고 했다가 예. KBO가 우린 그렇게 거래 안 한다. 노. 틀어졌다가 예. 5월 4일 날 밤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기자들한테도 갑자기 알렸고 ESPN에서 우리 경기 중계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예. 특히 그 빠던 빠던. 빠던이 뭐예요? 배트 던지기. 네. 빠따 던지기. 그러니까 배트 배트 플립, 플립이라고 플립이라고 하는데 배트 플립. 예. 그게 그 미국에서는 이거를 배트를 던진다 하면은 한판 붙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투수를 굉장히 자극하는 행동이라 바로 보복 시구 들어오거든요. 네. 하면 시속 160km. 근데 우리는 안타만 쳐도 바로 던지니까 그렇죠. 미국 팬들이 그냥 댓글로 시원하다 이거죠. 네. 야구 문화가 다르니까. 네. 그리고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노스. 네네. 캐롤라이나가 북캐롤라이나. 네 줄이면 NC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프로야구팀 NC의 팬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네. 자기가 타는 차가 K 브랜드라서 나는 기아 팬 하겠다. 아. 기아는 어제 홈구장에서 졌습니다만. 그러니까 하여튼 홍보 효과가 예상 밖에 나오고 엄청납니다. 있어요. 70형님이 문자 보내셨네. 본론 가자 19야. 알겠습니다. 거의 매일 들어오시네요. 예. 오랜만에 들어오셨네 저분도. 예.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죠? 네.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일단 5대 개인 방역 지침을 스스로 잘 지켜주셔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방역으로 바뀌는 건데요. 그 아프면 쉰다. 그리고 2m 양팔 간격으로 사람들하고 거리를 좀 두고 지낸다. 손 씻고 기침 예절 지키고 마스크 써라. 환기 소독 자주 하자. 뭐 이거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예. 요걸 잘 지키면서 이게 된다는 가정하에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에 있는 이 공공기관, 박물관이나 도서관들이 일부 제한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네. 일단 예약제로 하고요. 뭐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좌석의 한 30% 정도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예약제로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건 누가 왔다 갔는지 혹여 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니까 동선파. 네, 인원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고요. 지역 아동센터가 문을 닫아서 그 저소득층 아이들 가운데 좀 곤란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네. 5월 20일 이후에 개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가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이제 네. 13일부터죠. 고3. 학교 이제 네. 단계적 등교가 이루어지는데 이 조용한 전파는 경계를 해야겠어요. 그런 사례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었었죠. 싱가포르가 등교를 했었는데 확진자가 있어서 이 원격 수업을 다시 하게 되는, 학교를 폐쇄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우리도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등교를 합니다. 20일, 27일까지 이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생활 속 방역, 학교 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고요. 또 식사할 때는 칸막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활 방역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데, 핵심적인 것은 토르 박연미 기자가 이야기를 했었죠. 아프면
등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재 심각 단계잖아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은 조정이 될까요?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게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개 단계 가운데 현재가 가장 심각한 심각 단계입니다. 2월 23일부터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거예요.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내려간다는 거는 사실 생활 방역으로 돌렸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이 경보 단계를 조정한다는 게 혹여 마음을 확 놔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까 봐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단계로 보면 국내에서 지역 감염자가 안 나오고 해외 유입만 있고 전국적인 집단 발병이 없는 상태니까 사실 경계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네. 다만 애들이 학교를 가고 경보까지 내려버리면 마음이 해이해질까 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경계심을 있는. 네. 계속 가져야 된다. 근데 이 와중에 그 목걸이는 목걸이가 웬? 신상 목걸이인가요? 네. 저 말입니까? 네. MC도 해머 이거 같기도 월요일 하고. 날 그 레이디돌 그분들이 하나 주고 가신 거예요. 아 그래 아. 그 몇 돈짜리예요 그거? 플라스틱 도제. 아 빨리 우리가 저기 무급당 잘 돼서 네. 네,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칠순 때 하나. 칠순대요. 네. 안 지났네. 네. 자 하나만 더. 그 환자가 줄어갖고 감염병 전담병원은 추가 해제가 됐는데요. 네. 어버이날 요양원 방문은 자제하라는 권고가 나왔어요. 모레죠, 모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요양원은 또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방문했을 때 전체 환자에게 확진될 우려가 있고 생활 방역 체계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는 또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만큼 이 방역만큼은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요양원 방문은 자제하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자 무겁당은 어제 우리가 해체 선언을 그런가요? 했으니까 네. 당분간 선고도 없고 아. 당분간 해체합시다. 네. 네, 되는 알겠습니다. 일도 없는데. 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새롭게 등장한 게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입니다.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그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그 택배기사나 보험 설계사 또 그 방문해서 학습지 알려주시는 이 선생님들 이런 분들 특수 고용직까지 실직하면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실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 전제는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는 건 보험료를 낸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분들은 개인 사업자로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100%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일반 상용직들은 대부분 회사하고 나눠서 그렇죠. 내는데 반반씩 내잖아요. 나눠서 내지 못하기 때문에 한 가지는 재원의 문제 그리고 이분들의 의지의 문제가 있고 다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코로나19를 겪어보니까 이런 분들이 제일 먼저 쓰러지더라. 이런 분들을 받쳐줄 어떤 방파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논의입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너무 확 저 들어오네요. 사탕 하나 드세요. 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네, 제가. 네. 네. 고용보험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이 밑줄 쳐야 되겠네요. 그렇죠. 밑줄을 우리 한 5개 정도 그어볼까요? 별- 네, 밑줄을 다섯 네, 개. 형광펜 2개, 빨간펜 3개. 네. 별은 몇 개 달아요? 별은 한 52,000개 정도 달아볼까 네. 싶네요. 고용보험. 네. 총 천연세계. 네. 자, 청와대와 정부는 이거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죠,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는 청와대 쪽에서 먼저 말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이겨낸 숨은 공신이 이제 전국민 건강보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는 경제가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을 위해선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그만큼 앞으로 이 실업난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또 불안한 그런 것도 이제 상당히 영향을 줬을 수가 있겠는데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박강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죠.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에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20대 국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지를 표명했는데 그래서 20대 국회의 이 과제가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와 이 청와대가
상당히 고용보험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어때요 지금? 야당은 보면 뜨듬이지근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토로 박연미 기자도 이야기했는데 주로 이 특수고용직들인데 이런 경우에 이들이 이것을 다 부담한다면 과연 가뜩이나 어려운데 고용보험을 낼 돈이 있겠느냐. 얼마 전에 이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가장 많은 용처 사용할 곳은 식료품인데 그 다음으로 공과금 납부다. 그러니까 공과금 납부도 쉽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내는 건강보험금도 뭐 적지가 않고 그리고 또 국민연금도 부담이 적지는 않아요. 근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용보험을 낼 돈이 되겠느냐 과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실업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너무 적극적인 거 아니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고용보험만으로 앞으로 생기는 발생하는 실업 문제의 책임을 다 돌려도 되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아주 뜨듬이지간 반응. 찬성의 입장은 아닌 걸로 나타나고 그래요. 있습니다. 이따 3시에 안진걸 암행어사 할 건데 이따 안진걸 암행어사한테도 고용보험 얘기 좀 더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네. 자, 근로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냐 또 도덕적 해이는 어떻게 막을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전체 우리가 2,770만 명 정도 되는 이 근로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분이 올해 3월 기준으로 절반이 안 됩니다. 네. 1,370만 명 정도 되고요. 대부분이 회사하고 반씩 나눠내는 일반 상용직인데 첫 번째 문제는 4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가입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분들의 소득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그 면세점 미만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지 않다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체를 내가 다 내야 되는데 소득을 얼마로 볼 거냐. 그리고 사실 지금도 자영업자들이 가입은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가입률이 1%가 안 돼요. 예. 적극적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재정 문제인데 초창기에 세금 투입이 어느 정도 불가피할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긱 노동이라고 해서 단시간으로 여러 일자리를 구해서 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의 의지 문제도 하나 있을 거고 일부러 짧게 일하고 실업급여 받아서 장분간 쉬고 이런 사람들도 아주 일부는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예. 문제도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계되느냐가 상당히 네. 중요한 거죠. 그만큼 실효성 있게 이게 의무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이라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름만 네. 이게 또 총선 공약이기도 하거든요. 정부와 이 청와대는 상당히 적극적인데 어떤 설계가 이 보험이 만들어지느냐 어떤 설계의 보험이 만들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걸로 네, 봅니다. 많이 따져볼 게 많을 것 같네요. 네. 예.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여전사 박연미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 얘기 좀 해볼까요? 이번 주 여야 모두 이제 21대 국회 이끌게 될 원내대표 경선이 있죠? 네, 이번 주는 말 그대로 국회 원내대표 선거 주간입니다. 네. 민주당은 내일이죠. 내일 3파전입니다. 이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지게 되고요. 미래통합당은 하루 늦은 8일 날 4파전입니다. 4파전 윤곽인데 아직까지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초선 대상 이제 차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이 있었고요. 내일이 선거인데 현장 연설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모두 경기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거든요. 전해철 그러네요. 네, 전해철 후보의 김태년, 네, 전해철 후보, 김태년 후보, 정성 후보인데 이 전해철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뭐 친문 유력 또 의원이기 때문에 당청 간의 소통을 나만큼 잘할 사람이 있느냐 이 점을 강조하고 있고 김태년 후보는 그동안 뭐 정책위 의장도 역임을 했었었고 본인이야말로 초선들의 의견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좀 당권파 아니냐 나만큼 폭넓게 당내에서 소통 가능한 인물이 있겠냐 이 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본인 스스로를 비주류인데 다양성 있게 이런 당내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나 같은 사람이 돼야 민주당이 더 경쟁력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미래통합당은 4파전입니다. 예. 자, 김종인 비대위 출범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권영세
원내대표 후보 이번 당선인이죠. 그리고 이제 주호영 의원 대구에서 수성갑에서 김부겸 후보를 눌렀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네. 반면에 충청권입니다. 이명수 원내대표 후보 그리고 김태흠 후보는 김종인 비대위가 뭐 필요하겠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초선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원내대표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김태흠 후보는 그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오늘. 안 하겠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3파전이네요. 거기도. 그렇죠. 근데 그 네, 오늘까지 등록을 받긴 합니다. 이명수 후보는 또 그 정책위 런닝메이트를 아직 못 구해서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초심이 당락을 가른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특히 존재감이 희미해진 야당 내 소장파의 재등장을 점치는 의견도 있어요. 네, 일단 인원으로 보면 민주당은 68명이 초선이고요. 통합당은 84명 중에서 절반 정도인 40명이 초선입니다. 예. 그러면 초선표가 선거의 당락을 가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초선을 위한 당근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원하는 상임위 우선 배정 이런 것들 그게 사실 굉장한 권한인데 이런 것들도 그 공약으로 나왔고요. 통합당에서는 그런데 뭐 지도부가 좀 붕괴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본선 투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선 의원들 한 30명이 약간 안 되는 인원이 지난 4일에 성명을 냈습니다. 당의 미래와 방향을 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덮어놓고 뽑으면 그만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초선들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 이게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역대도 초선 의원들의 당선인들의 영향이 있었던 그런 원내대표 선거인데 이번만큼은 양당 모두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모두 초선표가 상당히 중요한 선거가 될 예정입니다. 21대 국회 열리면 양쪽에 참 숙제가 많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21대 국회가 이제 6월부터 본격화될 텐데 그래서 사실 5월 중순 이후부터는 뭐 의원회관 내에 자리도 배정을 해야 되고 네. 사실 20대 국회는 거의 뭐 끝났다고 끝 마무리. 그래서 지금 공식으로 끝나는 날짜는 29일이죠. 그렇죠. 5월 29일. 그렇습니다. 29일 날 끝이 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서로 공간 배치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뭐 이사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사실 이번 금요일입니다. 8일 날 본회의를 하느냐. 그 본회의의 안건이 국민 개헌 발안제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21대 국회 바로 다음 달입니다. 이 경제 이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놓여 있는 경제를 살려야 된다.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래통합당은 당도 수습하고 이제 재건을 해야 되고 김종인 비대위 출범이 과연 가능할지 여부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정치적 공방도 상당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7월 중순 정도가 되면은 공수처가 윤곽이 잡히고 사실상 출범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면 과연 공수처장은 누가 되느냐 이 점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방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윤석열 검찰을 놓고서도 상당히 국회에서 21대 국회의 중요한 현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탕 하나 드세요. 네. 저도 목이 말랐는데. 네. 자, 그 끝으로 말이에요. 네. 박연명 기자님. 네. 이따 3시 이제 11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가 있을 예정이잖아요. 네. 어떤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그 총수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있었다는 그 의혹 그와 관련한 반성과 사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노조 와해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작년 12월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뭐 공정한 노조 활동의 보장 이런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모든 과정이 왜 이루어졌냐면 작년에 이 부회장에 대한 횡령, 뇌물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앞으로 법을 어떻게 지킬 건지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출범한 게 7개 계열사의 협약으로 삼성준법 감시위가 나온 거고 네. 여기에서 사과를 해라. 이 작업이 필요하다고 권했던 건데 원래 지난달에 하려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달로 한 달 미뤄졌습니다. 알겠어요. 좀 이제 10분 남았는데 3시가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현장 저희가 생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연명 기자 가지 마시고 네. 이따 해설 좀 해주세요. 끝나고.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코로나19로 고용 충격이 현실화하면서 모든 국민을 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제도 논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사회보험인 이게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박연미 기자. 네. 고용이 정말 이제는 과제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을 위해서 전 국민이 가입돼야 되는 데는 보험. 어떤 힌트가 좋을까요? 저한테 힌트를 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네네. 그 우리 전 국민이 즐기는 그 스포츠 있잖아요. 고와 스톱으로 나뉘는 그 스포츠. 거기에서 보통 스톱을 하세요, 고를 하세요? 고를 하죠. 저는 고용. 네. 고용.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에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박연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